여러분,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간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으실 거고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상에서 간을 망치는 그런 영양제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그 리스트가 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간을 명백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명백한 그런 영양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간을 명백하게 망치는 영양제 성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번, 1년 전에도 한번 등등등등 영상에서 다뤄봤는데 최근에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영상이고요. 자료의 출처는 미국 국립보건원 소속의 그 리버톡스라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름 근거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간을 망치는 영양제나 의약품의 카테고리가 A부터 X까지가 매겨져 있는데, 카테고리 A는 50건 이상의 케이스가 보고되어 있고 명백한 간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보충제 성분, 카테고리 B는 12개에서 50개 사이의 증거 케이스가 있고 간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 카테고리 C는 12개 미만의 케이스가 있고 아마도 연관이 돼 있다고 추정은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카테고리 D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카테고리 E는 증거가 없다, 카테고리 X는 아직 증거나 자료가 없다. 제가 찾는 자료는 카테고리 A에 속하는 것만 한번 모아봤고요. 의약품은 다 날리고 영양제 성분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가지고 카테고리 A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간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간 손상이 발생됐는데 그 간 손상과 이 보충제 성분과의 그 상관관계가 명백하게 규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영양제 먹었다고 해서 나 간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주의는 하자. 가능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간 수치가 높거나 간염이 있거나 그리고 간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 일반인들은 주의하면서 먹으면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A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제 성분은 총 7가지인데요. 잘 아는 거 기준으로 그랬을 때 3가지는 용량이 정말 컸을 때 간독성을 유발하고, 나머지 4가지는 용량과 상관없이 간독성을 유발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용량에 의존해서 간독성을 유발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철분입니다. 철분제도 간독성을 유발시키는 가능성이 명백하다, 카테고리 A에 속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철분의 하루 권장 섭취량 20ml에서 40ml 사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일반적으로 성인에게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성인껏 철분제를 모르고 삼킨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한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초고용량, 하루에 몇백 mg의 철분제를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 거였고요. 섭취를 중단하면 일주일 이내에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성이 발생했던 철분의 용량은 보통 1회에 한 650ml 정도의 초고용량을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 독성을 발휘했고, 보통 킬로그램당 한 60ml 이상의 철분제를 섭취했을 때 독성이 발생됐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증상들은 간부전, 간이식, 사망 케이스, 이건 보통 아기들에게서 발생이 됐고요. 섭취 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메스꺼움, 두통, 구역구토, 설사, 과민, 혼수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여성이 한 번에 32,500ml의 철분제를 섭취하고 그게 한정에 325mg짜리를 100정을 한 번에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 왜 먹었을까요? 5시간 뒤에 응급실에 내원을 하고 구역구토와 황달, 그리고 간 수치가 4,0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N-아세틸시스테인 주사로 치료하고 6일째 퇴원을 하고 그 뒤에 후유증도 없었다고 하네요.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거 철분제를 먹고 사망 케이스까지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초고용량이 아니면 거의 문제가 없다, 철분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량을 먹었을 때 상관관계는 명백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충제 성분, 많이 먹었을 때 발생되는 보충제 성분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아주 초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간독성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일반적인 용량인 레티놀로 5,000 단위를 섭취하는 것은 하루에 일반적으로 안전한 용량이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리버톡스에 나와 있는 바로는 보통 매일 한 4만 단위 이상 섭취했을 때 간독성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간독성 케이스는 수십만 단위, 10만 단위, 20만 단위 이렇게 기본 권장 섭취량이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을 섭취했을 때 그때 부작용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보통 비타민 A를 초고용량을 섭취하는 이유는 피부의 주름 개선, 여드름 개선, 보습 이런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고 5만 단위, 10만 단위 이렇게 고용량을 섭취하시죠. 첫 번째 케이스는 18세 여성이 여드름 개선 목적으로 매일 10만 단위에서 20만 단위 사이를 16개월 동안 장기간 섭취하고 나서 뼈 통증이 발생됐다고. 뼈 통증? 그러니까 근육통이나 안쪽이 아픈 거겠죠. 그리고 두통과 피부 트러블, 식욕부진, 그리고 피부의 각화, 피부 건조증이 생겼다고 하고요. 간과 비장의 비대가 발생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간 수치는 한 100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다고 하고 치료하고 나서 그냥 특별한 후유증 없이 퇴원을 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A도 적정 용량 섭취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10만, 20만, 350만 이렇게 드실 분들은 거의 없으시니까요. 자, 세 번째,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간독성이 명백한 보충제 성분. 이게 마지막인데요. 비타민 B3, 이것도 카테고리 A입니다. 비타민 B3, 그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보통 고지혈증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또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고용량을 섭취하죠. 일반적인 나이아신 100ml 이하, 하루 200ml 이 정도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고되고 있는 문제가 되는 지점은 보통 500에서 1000ml 이상, 보통 서서히 방출되는 형태를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아신으로 인한 간독성은 잠복기가 아주 길어가지고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섭취한 뒤에 간 손상이 발생됐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케이스들을 찾아보니까 고지혈증 개선 목적으로 다 고용량을 드셨더라고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 B3, 그 나이아신을 고지혈증 개선 목적으로 6개월 동안 하루에 4,500ml씩 매일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스꺼움, 식욕부진, 신경쇠약, 복통, 황달이 발생됐고요. 담즙, 우렬, 간세포 비대와 섬유화증이 발생됐고 간 수치가 3,3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입원해서 일주일간 치료하고 회복됐다고 하고 비타민 B3의 그 간독성은 일반적으로 이 용량을 드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고지혈증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섭취하자,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용량의 보충제를 섭취해도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카테고리 A, 명백한 간독성 인자로 분류되고 있는 보충제 성분도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랙호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 갱년기에 도움 주는 서양 승마라는 그 보충제 성분이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 개선 목적으로 되게 효과가 좋고 실제로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판매가 될 정도로 폭넓게 활용되는 성분인데 간독성이 명백하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사망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주의해야 되는 그런 보충제 성분이고요. 약국용 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회라민 땡 이런 제품에 보시면은 서양 승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작용 케이스를 보니까 이제 명백한 간 손상 사례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간 이식과 사망한 케이스가 한 10여 건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고된 케이스가 10여 건이니까 실제로 보고 안 된 케이스는 훨씬 많겠죠. 그리고 보통 단기간에 간 손상을 유발한다고 해요. 최소한 2주, 길게는 한 12주 만에 명백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정확한 기전은 잘 모른다고 하네요.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52세 여성이 갱년기 증상으로 이런 블랙호시 서양 승마가 들어가 있는 갱년기에 도움 주는 복합 허브 제품을 섭취하고 3개월 동안 섭취한 다음에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증, 황달을 동반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내원을 했고 간 수치가 한 1,400까지가 올랐고요. 간성혼수와 응고장애, 대규모 간의 괴사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부전으로 진단받고 간 이식을 받고 회복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더 안타까운 일이죠. 54세의 여성이 그 갱년기 증상으로 블랙호시 추출물을 1000ml를 먹었다고 해요. 상당히 고용량이거든요. 그래서 1000mg을 매일 섭취하고 6개월 뒤에 극심한 피로, 체중 감량, 건망증, 간 수치가 1000까지 올라가고 입원 치료를 2주간 진행했는데 간 손상이 광범위하게 발생돼가지고 39일 뒤에 간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하고 부검을 해보니까 간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서양 승마는 좀 주의는 해서 복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녹차 추출물입니다. 이 녹차는 일반적으로 간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피부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녹차는 보통 1회 녹차 추출물로 1600ml 그리고 최대 9000ml까지도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녹차로 따지면 한 20컵 이상이라고 해요. 적정 용량을 섭취해도 간독성을 유발했다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은 녹차를 섭취하실 때, 특히 녹차 추출물을 섭취하실 때는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허가사항 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녹차 추출물 그 자체로는 한 1900ml 이하를 권장한다고 안내가 되어져 있고, EGCG 기준으로 한 600ml 이하를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국내 제품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이 안 좋은 분은 그래도 주의는 하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잠복기가 한 달에서 6개월에 걸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37세 여성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 녹차 추출물을 매일 한 380ml 정도를 섭취했다고 해요. 이거는 하루 권장 섭취량 이내죠. 그럼에도 4개월 뒤에 메스꺼움, 복통, 황달 등등등으로 입원을 했고, 간을 생검해 보니까 간의 경계면의 염증과 괴사가 진행됐고요. 치료를 2주간 받고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하게도 1년 뒤에 또 복통, 황달로 입원했는데 물어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일주일간 또 섭취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알겠지만 본인이 녹차 추출물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입원했다고 해요. 간이 안 좋은 분은 주의는 해야 된다. 적정 용량이라도 주의해야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6번째는, 이거는 거의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건데 바로 그 중국 하수오, 적하수오입니다. 적수오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갱년기 건강에 판매되고 있는 그 백수오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백수오랑은 다르게 중국에서 주로 자생하고 사용하는 하수오 중에 하나이고요. 백수오보다 적하수오, 적수오는 훨씬 더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고 부작용도 심해요. 실제로 동의보감에 보면은 혈관 기운을 돕고 얼굴색을 좋게 하면서 머리를 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모발 건강에 많이 활용을 하나 봅니다. 주로 발생되어 있는 간독성 케이스를 보면은 중국에서 이런 모발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고 나서 간 손상이 유발돼서 간 수치가 올라간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고요. 잠복기는 짧게는 수일, 며칠에서 6개월까지 되게 폭넓었고요. 케이스 첫 번째 걸 보면은 5살의 소녀에게 적하수오 제품을 매일 3알씩 중국에서 투여를 했다고 해요. 모발 건강 때문에. 4개월 만에 황달과 흑색 소변을 발생했고 간 수치가 19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치료하면서 섭취 중단하니까 치료가 됐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매일 2알 또 먹고 또 내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5살 아이인데. 아무튼 되게 케이스가 많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발생된 케이스고, 이 적하수오, 적수오를 왜 가져왔냐면은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요 근래 그 백수오가 확 뜨고 있거든요. 다시 예전에 그 원료 이슈 때문에 확 죽었다가 다시 또 뜨고 있어요. 갱년기 건강에.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가 아닌 이런 적수오를 비슷한 효과, 훨씬 더 효과가 강하다고 해서 드시는 분이 생길까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 보충제 성분은 바로 카바입니다. 카바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발표한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보충제 성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카바는 약간 이완 효과,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울감, 수면장애, 스트레스, PMS 이런 데에 활용하는 보충제 성분인데 실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판매가 중단되어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직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허브에 검색해보면은 수면에 도움 주는, 스트레스에 도움 주는 그런 보충제에 실제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이 카바는 간독성과 간괴사, 간염을 정말 광범위하게 유발하고 간이식과 그 사망을 유발한 케이스가 되게 많을 정도로 수십 건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보충제이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통 섭취하고 2주 이내에 간독성을 유발한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빠르게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간의 특정 효소를, 그 CYP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보충제나 처방약들과의 상호작용도 되게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드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은 22세 여성이 우울증에 카바 추출물을
이거를 240ml씩 섭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개선 목적으로 4개월 정도 있다가 메스꺼움과 극심한 피로, 황달이 3주 동안 지속됐고 바로 병원을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급성 간부전으로 간 이식을 3일 만에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간 이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남아있는 그 간들 중에서 정상적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간 괴사가 진행됐다고 해요. 이식하고 나서 12주 뒤에 퇴원을 했고 이식하고 6개월 뒤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독한 보충제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56세의 호주 여성이 그 수면장애 개선 목적으로 3개월 동안 카바 추출물을 섭취했는데 2주 동안 구역구토, 피로, 황달을 경험하고 마찬가지로 2주 동안 버티다가 병원을 갔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먹었으면 간이 계속 망가졌겠죠. 그리고 간 수치를 측정하니까 4,500이 나왔고 생검을 해본 결과 심각한 간 괴사 그리고 급성 간부전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입원한 지 17일 만에 간 이식을 받았는데 간 이식을 하는 도중에 대량 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간이 안 좋으면 이렇게 이식하는 과정에 사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극단적인 케이스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말씀드리기 싫지만 실제로 그 리버톡스 홈페이지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독한 보충제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아까 그 카바는 그냥 섭취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섭취 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간염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간 수치가 높은 사람도 안 드시는 게 나을 수 있고 주치의와 꼭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간 기능이 정상적이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간이 손상되나 안 되나 그 증상들을 유심히 보고 정기검진을 하면서 피검사 결과를 꼭 잘 봐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간 손상일 때 발생하는 그런 신호들 대표적인 게 황달, 극심한 피로, 흑색 소변, 구역구토, 급격한 체중 감량 이런 것들 특히 황달과 흑색 소변은 간 손상의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꼭 보충제를 드시면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철분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은 간 손상을 유발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보충제 성분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런 보충제 성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아이허브를 바탕으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